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 진단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면서 자, 2차 전지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도대체 어떤 부분들인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차세대 2차 전지다. 그러니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인데 1차 전지와 2차 전지는 아시죠? 1차 전지는 건전지처럼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충전 방전할 수 있는 거, 3차 전지는 뭐 사용하면서 충전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2차 전지인데 자, 그동안 이제 이 액체 전해질을 채워가지고 하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화재, 폭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충전 속도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평가원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 이 리포트는 2022년도 말에 네, 나온 겁니다. 2022년 12월에 이제 나온 리포트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개요를 좀 설명해 줬어요.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이 나는데 불이 안 꺼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전기차가 화재가 한번 나니까 10만 리터 이상의 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더라. 아예 그냥 수조에 담가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있죠. 양극과 음극이라는 그 두 개의 전극이 존재하잖아요. 이쪽에서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로 나눠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이런 정도이긴 한데 제가 조사를 조금 더 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안전성,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감소한다. 자,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과열 충격 시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연성 액체 전해질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불연성입니다. 불연성.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대폭 낮아진다 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단락 쇼트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화재와 폭발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에너지 밀도에서는요, 기존 배터리 대비 2배 이상의 용량이 가능하다. 왜냐면 물과 이게 압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기존 배터리는 흑연 음극을 사용하고 리튬 저장 용량이 제한이 있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리튬의 저장 용량이 무려 10배 이상, 배터리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분리막도 불필요하다. 고밀도 전극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뭐겠습니까? 흑연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랐었죠. 얘네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가게 되면은 리튬 저장 용량이 10배 이상. 그러면 리튬 관련해서 이게 포스코가 이 리튬 관련한 부분이 좀 있던가요? 뭐 그런 쪽. 그 다음에 분리막이 불필요하잖아. 그럼 분리막 관련 종목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충전 속도는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배터리는요, 액체 전해질의 낮은 이온 전도도, 즉 이온이 움직이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낮아서 충전의 속도가 제한이 걸렸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온의 전도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이온 이동 경로의 최적화를 통해서 충전 속도가 향상된다. 이 이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기 성질을 띤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네, 그런 뭐 분자, 원자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전기의 성질을 띤 그놈. 네. 캐리어라고 말이죠. 전기를 날러.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날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놈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해줘야지 전기가 빨리빨리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혈액 속에 있는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거, 적혈구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막 가는 거. 아무튼 자세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움직이는 놈이에요. 자, 근데 리튬 이의 금속 음극을 사용하게 되면 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온의 이동 경로를 아주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온도 적응성. 여러분들 전기차 타시는 분들 날씨 추우면 시동 안 걸려요. 뭐 요즘엔 안 그러겠죠? 네, 뭔가 문제가 있어. 뭐 에너지가 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온에서 액체에 전해질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방전 성능이 저하한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 바깥에 내놓고 있으면 이게 그 배터리 용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좀 따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확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도 자동차 스마트키 배터리가 이제 추운데 이제 제가 등산할 때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뜨끈뜨끈한 이제 그 아랫목에 좀 놔뒀다가 보니까 이 배터리 그 뭐죠? 그 용량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배터리 부족 경고가 떴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풀이야. 뭐 풀은 아니지만 그 부족 경고가 안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고체 전해질은 저온에서도 이온 전도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영하 4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항공우주, 군사용 배터리에 매우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아니 근데 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없어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네. 자, 지금 세계 시장에서 활용도 및 성장 전망을 보시면 2023년에 8,500만 달러 정도로 규모가 책정이 됐었는데 2032년이 되면은 무려 13억 5,900만 달러, 무려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14배 정도. 네. 1,400% 정도 성장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2030년이 됐을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주요 기업 중에서는 토요타가 있겠죠.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BMW 같은 경우는 2033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거 전고체 배터리 탑재하게 되면 이제 화재 위험, 용량 위험, 뭐 주행거리 이런 것들 다 탁월하게 성능이 좋아지겠죠. 2033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전기차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상승했었던 어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030년 정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자, BYD에서는 2027년 시험 양산 시작해서 2030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YD가 굉장히 무서워요. 요즘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중국에서 2030년까지 그냥 바로 뚫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리튬 이온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기존의 2차 전지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단점도 많아. 단점도 많고 뭐 지난번에 그 인천 지역에서 불 났던 거 아시죠? 불이 막 그냥 나버리니까 아주 그냥 박살나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다시 전기차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아직은 이게 시험 단계,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복잡한 제조 공정,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재 계면 저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인데, 지금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선 저런 부분들을 뚫고 넘어가야 돼. 조금 더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어떤 그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최신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기가 2025년도까지 이번 연도에요. 소형 전고체 전지 시제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올해 안에 소형 전고체 전지, 아직은 대형은 아니죠. 근데 소형 전고체 전지도 의미가 있는 게 처음부터 큰 거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점점 넓혀나가겠다. 오케이, 좋죠. 자, 2월 달에 나온 뉴스, 이번 달에 나온 겁니다. BYD 방금 전에 얘기해 드린 거죠. 2027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 시험 양산,
그 다음에 2030년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 자, BMW 2033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 양산 계획. 자, 일본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1조 원 이상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전기차 협회는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발표했다. 이거는 BYD를 의식해서 얘기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만 하고 있죠. 지금 일본 정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중국은 아주 그냥, 네, 아주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배터리 쪽에 약간의 어떤 지원이 좀 들어간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상 약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비용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 대량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의 단순화를 통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낮출 수 있다라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현대기아차 그룹이 삼성 SDI의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직 뭐라고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삼성 SDI와 협력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 중에 있다. 자, 해당 배터리는 로봇의 복잡한 구조와 제한된 공간에 맞춰서 얼레벌레벌레, 네, 그래서 개발된다. 에너지 밀도 향상을 통해서 출력 및 사용 시간을 대폭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게 2차 전지를 하는 거였다면 이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고체 배터리 적용 여부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어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전고체 배터리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그룹과 SDI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 및 설비 구축 현황을 고려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기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뉴스가 나온 걸 한 번 더 보면 2025년 2월 25일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경기도 의왕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과 개발, 분석, 측정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연내 가동이 예상된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현대차 그룹이 왜 의왕연구소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했을까? 그리고 왜 SDI하고 했을까? SDI가 지금 네,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간다. 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쓴다? 로봇에다가. 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을 좀 몇 개 보려고요. 자, 우선 삼성 SDI 보시면 기업 개요는 삼성그룹 계열의 에너지 전문 소재 기업이고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는 다 아시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2차전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및 전자기기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전기차 또 ESS 배터리 시장에서 주요 공급사로 활동 중에 있다. 사실은 삼성 SDI가 네, 원조죠. 원조예요. 원조인데 LG가 뒤늦게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2014년도에 그 중국에다 2014년도였던가요? 네, 중국에다 공장을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중국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공장이 완공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저걸 맞았죠.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네. SDI 보시면, 자, 2004년도가 공장이에요. 2004년도. 이거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2004년도에 공장을 지은 거야. 공장을 지었는데, 자, 공장 지을 때 어떻게 돼요? 돈 들죠. 돈이 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나 2차 전지 공장 지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장이었어. 그래서 삼성 SDI가 아주 썩을 놈이다 나쁜 놈이다 욕 뒤지게 먹었죠. 자, 그러다가 2007년도, 2008년도가 되면서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리먼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져.
자, 그러면서 리먼 사태 딱 끝나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조금 애매했다가 2차 전지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아주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삼성 SDI입니다. 이게 원조거든요. 근데 삼성 SDI 주가 보면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하고 뭐 짝짝꿍 해가지고 진행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는 사실 좋지 않아요. 추세는 사실 좋지 않은데, 자, 이런 구간을 조금 뚫어낼 수만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지라인 때 일단 25만 원대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 저항이 있잖아요. 매물대 저항에 부딪힌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다가 지지 반등이 나가면 이쪽 구간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아직 역별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돌아선다라는 느낌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 돌아서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정배열 전환이 되거든요. 역별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렇게 정배열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줘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별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런 횡보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고체에 너무 기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고체는 지금 당장 상용화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기대감 저런 기대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목이 튀어 오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뭐 테슬라 맞가고 있지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계속 끌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형주들은 뭐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조금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종목들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국내에서 제일 먼저 양산 목표를 잡아서 선두주자였고 2023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일단 마쳤어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27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샘플 공급에 나섰고 양산 과제를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샘플 공급을 이미 다 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도보다 더 빠르게 어쩌면 내년도에라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포인트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게 오늘의 관점이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차트를 먼저 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저점 라인 때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다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평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에 가장 힘을 줬던 게 뭐냐면 ESS. 2차 전지가 아니라 ESS라는 겁니다. ESS 쪽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2차 전지를 전기차에 넣는 것이 아니라 ESS에다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횡보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횡보가 진행되고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안 좋아, 물러는 사람 많아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바닥을 잡아서 뭘 해야 돼요? 이평선 수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는 저점 구간이 잡히기만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만한 어떤 포지션들은 많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지금 35만 원 정도 라인대에서 저점 지지를 잡고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만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ESS 소형 IT 기기용 배터리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기업에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10배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자, 2030년 이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개발이 연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잖아요. 초고속 충전 뭐 이런 거다.
10배 높일 수 있다면 이제 지금 20분 걸렸다 그러면은 2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사실 전기차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들, 전기차 충전해야 되는데 일단 휴게소에서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밤새 기다려야 돼.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르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5분 내에 된다. 그러면은 꽂아놓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오시면은 충전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휴게소에다 꽂아놓고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면 충전이 끝났다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용화가 너무 뒤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2차 전지의 그늘에 너무 많이 갇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수준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더 바닥을 잡거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지금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옆으로 누워버린다. 횡보만 한다. 바닥만 2년 동안 다진다. 그러면 사람들 미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투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고요. 어차피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 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온. SK온도 차트 먼저 볼게요. SK온이 아니죠. SK온은 여기에 투자하고 싶으면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셔야 되죠.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지금 돌리고 있다, 그죠? 네. 요거는 괜찮은데, 네. 추이가 지금 보면은, 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DI든, 그 다음에 저거 누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지금 이게 안 나온 거잖아.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역배열 상황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횡보. 횡보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우상향을 보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네, 지금은 SDI,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들이 호재가 더 크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이놈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뭐 석유화학 쪽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좀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배터리 쪽에 전고체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면 이쪽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이것도 저점 지지대까지 다 내려왔어요. 저점 지지대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거고 여기 시점은 이제 이평선 수렴 구간을 통과하면서 분위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래쪽 추세 라인 때 그어 가지고요. 네, 12만 원 정도 근접하는 위치. 요거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겠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돌리는 자리니까. 목표 지점은 어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요. 18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원형 바닥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요 라인대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SK 오늘 한번 볼게요. 뭔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기업이다. 자, 이게 만약에 분사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게 상장을 해버리면 SK이노베이션은 나가리 되는 겁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리가 안 되면 일단 괜찮은 거죠. 나가리만 안 되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포드, 현대 자동차, 뭐 기아 등등등.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다. 대기업들이 전부 다 2030년 가장 빠른 게 2027년입니다. SDI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두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 2027년 2029년까지 상용화 시제품을 시제품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2027년도쯤 됐을 때 SDI 쪽하고 SK 쪽하고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가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고 2030년이 제 생각엔 그보다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2030년이 됐을 때는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2차 전지의 어떤 새로운 그런 영역은 2027년도 이후부터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있겠습니다만 막 폭발적으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2차 전지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지금은 약간 애매하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글로벌 아까 시장 뉴스도 보셨겠지만 그쪽에서도 전부 다 언제를 잡고 있어요? 2027년,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어떤 배터리 전쟁을 봐야 되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갖고 계신 분들 홀딩. 뭐 매수는 12만원 근접해 붙였을 때 한 번 정도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대주전자재료. 이제부터 조그만 해서 좀 볼게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차트 먼저 볼게요.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보시면 네, 상승이 가파르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10만원 정도 매물대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이제 피크치가 나오는 이런 고점이 있었죠. 근데 그 구간을 지금 향해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추세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평선 정렬 다 끝났죠. 만약에 조정 들어오면 이거 매수해도 되겠는데 10만 5천원, 11만원 이렇게 잡아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예요? 전자재료도 같이 들어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뭐 그 반도체 쪽에서 좋다. 와, 배터리 쪽에서 좋다. 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요거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공침 제조 기술 이전받아.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네, 일단은 공기업으로부터 네, 제조 기술을 이전받았다.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생산시설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양산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이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대주전자재료와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존의 공침법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시간을 14시간에서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만들어내는데 4시간이면 된다 이 얘기야.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양산 공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할 만한 종목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추이가 지금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같이 묶여가지고 진행돼서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상 패턴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세요. 네, 조금 들어오면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도 유명하죠. 네, 이수화학도 유명한 기업이고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단기적 상승 구간, 이 단기 패턴이거든요. 단기 상승 구간을 이제 넘어가긴 했어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진행됐을 건데 위에 가면서 저항이 너무 많고요. 이평선이 굉장히 강한 추세입니다. 역배열로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은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왜 약한지 한번 보자고요. 자, 석유 화학 제품 및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다양한 산업군에다가 화학 소재를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황화 리튬 국산화 및 원재료 재료 공급,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의 국산화와 원재료 공급을 통해 관련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원재료 기업이죠.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소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상용화가 돼야지 원재료가 빵빵빵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빵 터질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약간 네,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평선 잡아갖고 들어가는 거. 아직 안 잡힌 애들은 밑에서 올라오도록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평선 정렬이 나와야지 우상향 전환이 되는 거니까 단기 급등 같은 거 노리지 마시고요. 단기 급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는 괜찮아. 근데 신규 접근은 조금 애매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MOT라고 있습니다. MOT. 이거 새로 나온 종목이거든요. 새로 나온 종목인데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왜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뉴스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네, 그런 뉴스도 있어서. 근데 이거는 신규 종목이라서 제가 진단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뭐냐?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를 그냥 쿵짝쿵짝하는 조립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 SDI 등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게
주가가 상한가를 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립 공정 장비를 장비 회사입니다. 그 아까 거는 소재, 이거는 장비, 소부장 중에 장이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삼성 SDI와 꿍짝꿍짝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농화성. 한농화성. 네. 월급 종목이었죠. 네. 한농화성이 지금 단기 급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추세가 비슷해요. 추세가 비슷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추세 아닙니까? 뭐였죠?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아까 봤던 거 뭐가 있었어요? 이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뭘까요? 네. 대주전자 있었잖아요. 대주전자. 대주전자 재료가 비싸죠. 좀 기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비싸죠. 비싼 단계예요. 네, 한농화성하고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자, 박스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고, 자, 박스 하단, 상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제법 뭐 그 정직한 편이긴 합니다만 중심부를 지금 통과는 했어요. 중심부 통과를 했고 삐쭉삐쭉 솟아오른 고점 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매수는 저 밑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지 않았고 이평선 수렴을 통해서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000원대만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 나가는 거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고민 중에 있다. 자, 왜 급하지 않은가? 아직은 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로봇 관련주, 삼성이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뭐 진출한다. 그거 하고 나서도 거의 한 3년, 네, 3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단기적 저항대로 봤을 때는 2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물대가 더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네, 보유 중에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좀 지나쳐가지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대응을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매수를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어차피 월급 종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갖고 계시죠? 자, 매도할 때는 제가 뭐 시황이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농화성은 뭐 하는 기업이냐? 정밀 화학 제품 및 산업용 화학 소재, 그 다음에 등등등 있고요. 농업, 산업용 화학 제품을 필요로 한다. 전해질 소재 연구 및 생산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 핵심 요소인 가소제 및 가교제 개발을 통해서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보셨던 것 중에 그 전해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해질이 있는데 전해질 종류 중에서도 지금 이게 한농화성이 가지고 있는 요게 폴리머 계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네, 괜찮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황화물계는 온도 안정성, 산화물계는 이온 전도도, 그리고 네, 이제 폴리머계는 생산 용이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보시면은 어떤 것에 맞출 것이냐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폴리머계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이게 그 한농화성이 그쪽에서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농화성은 일단 그렇다. 네, 이거는 네 어차피 제가 이제 시황 등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 드리면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상용화 시기는 2027년부터 2030년 본격화 예상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딱 받는 시기는 내년도 연말 하반기 정도거나 아니면 2027년도 정도부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쌀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자,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어디다? 전기차에다가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항공 우주 등에 포함되고 군사적인 부분들 또 드론 이런 데도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어디냐? 전고체 배터리 선도 기업 어디 있었죠? 아까 삼성 SDI가 가장 빠르죠. 그다음에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 확보 기업 어디가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한농화성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기업 이거는
네, SDI.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안 넣어줘가지고 삐졌을지 모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거는 근데 충전 기술을 빨리 한다는 연구였기 때문에, 일단 관련은 있어요. 관련은 있는데, 직접 집어넣기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SDI, 그리고 SK온도 지금 대기업과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황화물계, 이거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SDI, SK온, 대주전자, 그 다음에 한농화성. 근데 MOT 같은 경우는 배터리 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황화 리튬 쪽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건 원재료 공급 쪽이기 때문에 조금, 네. 물론 이거 다른 것도 한농화성도 원재료 공급이에요. 원재료 공급이지만, 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껴줄까요? 네, 이것도 좀 껴줘, 그러면. 네, 껴줘. 근데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거는, 네, 한농화성,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있었죠.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대주전자, 그 다음에 SDI, 이런 정도가 지금은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고체 배터리. 지금은, 네,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라면 또 생각 마인드를 좀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른, 네, 이슈가 또 나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